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로 4천억 원의 자산을 자수성가로 이뤄낸 일본의 주식 오타쿠 천재 트레이더 BNF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BNF, 본명은 코데카와 타카시, 1978년생으로 일본 치바현 출신의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인 2000년 아르바이트로 모은 160만엔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개인자산 200억엔을 돌파하고 2007년에 NHK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계좌와 부동산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그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 포함하여 약 400억엔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오타쿠 BNF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BNF라는 닉은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인 트레이더 빅터 니에더호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졸업까지 단 2학점만 남겨놓고 학교를 중퇴하고 전업 투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회사를 다닌 적 없어서 스스로 백수 또는 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모습은 투자에만 열중하는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이었는데, 식사는 컵라면이나 편의점, 동네 분식점에서 간단하게 때우고 있었고, 쇼핑이나 타치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장롱면허로 운전을 하지 않아서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정도로 행동 반경이 좁았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BNF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2005년 제이컴 오주문 사건으로 하루 사이에 20억엔의 수익을 올린 일로 유명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천재 트레이더 BNF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BNF의 개인 자산이 증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000년 164만엔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2018년에는 개인 재산이 400억엔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64만엔, 우리 돈 약 2천만원을 종잣돈 삼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2003년에는 자신만의 트레이딩 기법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그의 트레이딩 전략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살이던 2005년 제이컴 오주문 사건 당시에는 하루 사이에 20억엔의 수익을 올렸고, 30세부터는 도쿄 중심부인 아케하바라의 빌딩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계의 큰손으로 주목받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부동산 가치와 대주주 공시한 주식 가격을 감안할 때 약 400억엔, 우리 돈 4,400억 원에 달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BNF를 세상에 알리게 된 제이컴 오주문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제이컴 주식을 잘못 주문하여 시장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사건인데요. 미즈호 증권의 직원이 실수로 제이컴 주식 61만엔 한 주 매도를 1엔에 61만 주 매도로 잘못 주문하는 입력 실수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경고 문구를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컴의 전체 발행 주식보다 더 많은 과도한 대량 주문으로 주문 직후인 9시 30분에 하한가까지 가격이 내려갔고, 증권사 측에서 실수를 인지하고 취소 주문을 내고 환매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불과 13분 후에는 35% 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상한가까지 올라갑니다. 이때가 당시에 HTS 화면인데요. 하한가에 60만 주의 대량 매도 주문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NF는 이날 오전에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신규주인 제이컴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63만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점이 되겠죠. 63만원에 매수를 시작해서 하한가에 떨어질 때까지 본인이 매수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몰빵으로 매수합니다. 당시 본인이 보유한 자금의 절반인 약 40억엔을 제이컴 주식에 매수하는 데 사용했고, 평균 매매가는 약 60만엔으로 추정합니다. 총 7,100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77만 2천엔에서 일부 매도하고, 장 종료 후에는 91만 2천엔에 전량 매도하면서 하루 사이에 20억엔의 시세 차익을 거둡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문 실수로 제이컴 주식 발행주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몰려 정상적인 수급이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이컴을 한 주당 91만 2천엔에 강제 매매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BNF가 매매한 제이컴 주식은 제이컴 전체 발행량의 41.4%에 달합니다. 제이컴 대량 매매로 대주주 공시 의무가 발생해서 27살의 BNF 고데카와 타카시는 세상에 알려집니다. 여담으로 주문 실수를 낸 미즈호 증권은 약 4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일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럼 BNF의 매매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BNF의 어록을 통해 그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주식 공부를 특별히 한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매매 방법을 익히기 위해 책을 한 권 본 것이 전부이고,
자신이 투자를 시작하던 시점에 온라인 매매가 시작되던 시기라서 주식 공부를 따로 하는 게 큰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고 직접 주식을 거래하면서 매매 기법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NF가 읽었다는 유일한 책은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책입니다. BNF는 PER, PBR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표는 장기 보유 시 의미 있을지 몰라도 단기 매매에서는 주가는 이것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내려가면 패배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를 전제로 하며 장기적인 주가 예측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예상이 맞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즉 자신은 하루의 시세 예상을 꾸준히 맞춰 나가고 그것을 계속 쌓아 나간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BNF는 자기 혼자 매매를 반복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의 매매 기법을 완성시켰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에는 NHK 방송을 통해 그의 일상과 트레이딩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그는 여기서 계좌를 공개하면서 오전에만 단타로 1억 1000만엔, 우리 돈 12억 원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BNF의 매매 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그의 정보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서 그의 트레이딩 전략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가 2006년에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특정 테마가 상승하는 경우 테마의 주도주들이 연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철강 섹터에 어떤 호재가 발생해서 철강 섹터 전체가 상승하는데 그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철강주가 있으면 해당 종목 매수를 시작합니다. 섹터 상승 대비 부진한 개별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관심 종목을 보면서 시세의 움직임을 파악을 합니다. 그가 평소에 매매하는 종목은 30-40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약 700여 개의 종목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BNF의 두 번째 매매 기법은 이평선 괴리율을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격도를 활용한 기술적 매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NF가 2006년에 일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을 보면 그는 2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평선 괴리율이 높은 종목을 전날 종가 매수 후 다음날 매도하는 스윙 매매를 즐겨 사용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매매의 기준으로 섹터별 괴리율, 시장의 상승 하락 분위기와 볼린저 밴드 등의 보조지표를 고려해서 매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이평선 괴리율을 이용한 매매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기 위해 삼성전자를 이평선 괴리율 7%를 적용한 차트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25일 이평선 대비해서 7% 이상 하락된 이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럴 때, 요럴 때 이런 시점을 매수 신호로 본다는 것이죠. 가격은 이평선에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평선보다 이격도가 높거나 낮은 가격은 이동평균선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BNF가 강조하는 이평선 괴리율 매매의 핵심은 업종별로 각기 다른 괴리율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약품, 전기, 식품, 하이테크, 화학 등 업종별로 괴리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특히 주가의 등락이 심한 하이테크 업종에 이평선 괴리율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BNF의 매매 기법인 순환매매 기법이나 이평선 괴리율 매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BNF가 트레이더로 성공한 게 그만의 특별한 마법 공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시황에 맞는 전략을 본인만의 동물적 감각과 경험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BNF가 강조하는 것은 철저한 손절매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손절매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BNF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6년 1월 주간 포스트의 인터뷰를 보면 중요한 것은 손절을 빨리 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상보다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손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밝히기로 철저하게 손절 원칙을 지키면 하락 리스크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종목 관리에 있어 하락하는 종목을 손절하고 상승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자금 효율에 더 좋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는 BNF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해서 도쿄 아키하바라 일대의 빌딩을 매입하기 시작하는데요. 2008년에는 초무초무 아키하바라를 90억엔에 매입을 하고 2011년에는 아키바 컬처존이란 빌딩을 170억엔에 매입합니다. 여담으로 BNF는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매입한 빌딩들은 본인이 자전거로 타고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골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도쿄 미나토구에 살고 있고 그가 빌딩을 매입한 아키하바라는 그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 단기 매매로 벌 수 있는 돈은 100억엔에서 150억엔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 트레이딩은 성과가 좋아도 거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커질수록 수익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BNF 역시 늘어나는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가 매입한 빌딩들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며 부동산에서도 큰 수익을 거둡니다. 2008년 이후로는 BNF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어 그의 근황은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그가 대량 보유한 대주주 지분 공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2013년 이후 장기 매매 투자로 변경을 하면서 보유한 주식의 지분 변동이 거의 없어지는데요. 확인한 그의 대주주 공시 내역으로 계산하면 알려진 것으로만 주식의 평가액이 약 45억엔, 500억 원에 달하고요. 여기에 앞서 말한 아키하바라의 빌딩의 가격과 본인 소유의 주택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은 300억엔 이상으로 그의 총 자산은 400억엔 이상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초무초무 아키하바라 빌딩은 2018년에 매각을 했는데 당시의 추정 매각가는 130억엔으로 부동산에서도 시세 차익으로 40억엔을 거둡니다. 그리고 주식 오타쿠라는 별명에 걸맞게 나는 여자와 인연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최근 인터넷의 정보에 의하면 그는 현재는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천재 트레이더 BNF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BNF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가 투자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그의 멘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평소 쇼핑은 백엔샵에서 즐겨하고 컵라면을 좋아하는 소박한 모습이며 스스로 돈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취미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듯 수익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즐긴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돈에 대한 관조적이면서도 냉철한 접근이 트레이더로서 BNF를 투자에 성공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BNF는 일본 주식 투자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롤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일본은 그 경제 규모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버블 경제 이후, 이때가 최고점이었는데 버블 경제 이후 약 30여 년간 일본 주식은 당시의 전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 거래 시에 거래세가 없는 대신에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로 한국보다도 높고 또한 한 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한국과 달리 100주 단위로만 거래가 되어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BNF는 개인 투자자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일본에는 BNF를 롤 모델로 삼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더 BNF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는 주식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슈퍼개미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의 성공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BNF 같은 주식 오타쿠도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 투자의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